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80세가 넘으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까? 요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0세 이후 건강 악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특별한 습관과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80세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3가지 이유를 알아보고 이어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5가지 비결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 중 일부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3번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어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근감소증입니다. 여러분, 80세 이후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근감소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감소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82세 김소영 할머니는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하는 걸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하셨죠. 이유를 물어보니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 힘이 없어 넘어질까 무섭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후 김할머니는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반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죠. 꾸준한 운동과 근육 관리가 부족했던 게 문제였어요. 또 다른 사례로 85세 박은호 씨는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외출이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집 근처 산책도 나가지 않게 됐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져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박 씨는 결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고 그로 인해 면역력 저하와 만성 질환 악화까지 겪고 계셨죠.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서울대학교 고령화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87%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는데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매년 3%에서 많게는 8%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근육은 우리 면역 체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근육이 계속 손실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도쿄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한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살았다고 해요. 또 국제의학 학술지에서도 80세 이후에도 근력 운동이 충분히 효과적이며 100세가 넘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 다음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에서 비롯된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80세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영양실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잘 챙겨 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요. 바로 혼자 식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죠. 82세 이진희 할머니는 매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분명히 잘 드시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마르시고 힘이 없어 보일까?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결국 병원에서 영양실조 판정을 받으셨어요. 밥과 김치 같은 간단한 식사로 해결하는 게 문제였어요.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가 이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결국 기운도 없어지신 거죠. 이 사례를 보면 혼자 식사하거나 대충 때우는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니까 그냥 대충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73%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루 한 끼만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한다는 점이죠. 외로움에서 비롯된 식사 불균형은 단순히 적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식사하면 영양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나 적다고 해요. 반찬 여러 개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밥에 김치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앞서 이야기한 근감소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12%씩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이를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로움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요.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다고 해요. 혼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이는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더 놀라운 사실은 혼자 식사하면 소화와 영양소 흡수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식습관을 개선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 6개월 동안 식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면역 체계가 58% 향상되고 인지 기능도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건강한 식습관이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작은 변화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과도한 휴식 증후군입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과도한 휴식 증후군이에요. 쉽게 말해 너무 많이 쉬어서 몸이 약해지는 거죠. 80세 김할머니는 몇 달 전 집에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후 딸이 걱정돼서 어머니, 그냥 침대에서 푹 쉬세요. 괜히 움직이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라고 했죠. 그렇게 김할머니는 점점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운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허리 통증과 근육 약화로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어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85세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리할까봐 편히 쉬도록 배려했지만 오히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이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됐죠. 80세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움직임 부족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막는 건 마치 집에 불이 날까봐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이 담배 한 갑을 매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밝혔어요. 영국 고령화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으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럼 너무 많이 쉬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뼈가 약해져요. 오래 누워만 있으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밀도가 5%나 줄어요. 결국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둘, 심장이 약해져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서 기능이 2030% 감소해요. 결국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 전체가 힘을 잃게 돼요. 셋, 뇌 건강도 나빠져요. 활동을 안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넷, 우울증 위험이 커져요. 몸을 움직이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활동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도 감소해요. 그래서 우울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질 수 있어요. 다섯, 폐 건강이 나빠져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폐에서 점액이 잘 배출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폐 기능이 약해지고 폐렴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도한 휴식은 몸의 모든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거실을 걷고 짧은 산책을 하는 식으로 활동을 늘려가는 거죠. 결국 움직임이 곧 건강이에요. 너무 많이 쉬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적절한 신체 활동은 오히려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을 3.7년 연장시킨다고 해요. 심지어 9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활동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점차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죠. 가족들이 어르신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적절한 움직임을 권장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 걷기 명상.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죠. 전 세계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분석해 보니 걷기 명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걷기 명상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앞서 이야기한 건강 위험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83세의 박말자 할머니가 좋은 예시예요. 박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걷기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산책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라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하루 5분씩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하루 20분씩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걸 즐기신다고 해요. 박 할머니는 걷기 명상을 시작한 후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무를 보면서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새롭게 느껴져. 지금은 하루라도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표정을 보면 정말 효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걷기 명상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박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걷기 명상의 놀라운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걷는 동안 몸 전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받아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67%나 감소했고 혈류가 활발해지고 면역세포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48%나 증가하며 혈액순환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자연 속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기분이 향상되어 치매 위험이 53%나 감소하고 우울증 개선율이 72%나 증가되었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박 할머니처럼 나무와 꽃을 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당장 걷기 명상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다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식사 중 대화의 중요성. 혼자 밥을 먹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단순히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4.5년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함께 식사하며 대화 나누기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식사 중 대화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자극되어 우울증 위험이 15% 줄어든다고 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뇌가 자극을 받고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완화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식사 중의 대화는 기억력 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대화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이 48%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대화가 중요해요.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손자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76세의 정민기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게 어색할 것 같다며 망설였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도 좋고 이야기도 즐거워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꼭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잠이 훨씬 잘 와요. 게다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도 들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사실 함께하는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수면을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뇌가 자극을 받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혈관 건강까지 개선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 장수 유전자까지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이 텔로미어 손상을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역센터나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또 친구들과 정기적인 식사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할아버지처럼 이제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단 식사는 과식 없이 그리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가 어우러지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뇌훈련. 나이가 들면서 치매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매일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특정 뇌훈련 활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73%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뇌훈련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을 뜻합니다. 뇌훈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에서 신경세포 생성이 58%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5%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기억력 향상과 뇌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면의 질을 34%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즉,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뇌 훈련을 하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건강 상태가 41%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떤 뇌 훈련이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익히는 것은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에 따르면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퍼즐이나 보드게임 하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등 다양한 배움으로 매일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청각, 시각,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고 리듬과 균형 감각까지 발달시키니까요.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색을 구분하고 형태를 그리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뇌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정보 처리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면서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점점 흥미를 느끼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단, 무리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즐겁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한 뇌를 유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네 번째, 웃음 요가. 웃음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웃음 요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씩 웃음 요가를 실천하는 노인은
평균 수명이 6년 3개월 늘어난다고 합니다. 웃음 요가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웃음을 만들어내고 특별한 호흡법과 함께하는 운동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억지로 웃는 것도 실제로 웃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웃음 요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려서 기분을 좋게 만들죠.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 숙면을 돕는 역할도 해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만성 통증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웃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커집니다. 또 웃을 때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온몸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웃을 때 생기는 작은 진동이 전신 마사지를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덕분에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도 향상된다고 해요.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죠. 웃음 요가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과 행복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웃음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섯 번째, 황금 수면.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한 할머니께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수면이 수명과 직결된다고 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수면의 질이 노화 속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수면이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서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8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도 수면을 개선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치매 위험이 67% 줄어든다고 해요. 이는 뇌가 자는 동안 독소를 정리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58% 강화시켜서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수면이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수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위험을 32%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암 발생률도 19% 줄어든다고 하니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중요한 점은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면서 몸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조절돼서 더 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쉽게 잠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이때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위식도역류를 막으려면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마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황금 수면이 주는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몸의 전반적인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활발해지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숙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졌다면 숙면을 먼저 신경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나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황금 수면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건강한 습관은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거창한 결심이나 복잡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하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